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사라 버스를 타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인물, 사건, 배경은 지난 시간에 되짚어봤듯이 이야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 이렇게 세 가지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라 버스를 타다 이야기를 먼저 읽어봤을 텐데요.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좀 어리둥절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 때문인데요. 시대 상황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것이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그게 또 법으로도 정해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야기도 좀 뭔가 와닿지가 않는 그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에 나오듯이 이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는 버스를 탔을 때 백인은 앞자리, 흑인은 뒷자리를 탈 수 있다는 그런 법이고요. 앞자리는 못 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은 사용하는 물건도 아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어떤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는 백인 전용이다. 그러면은 흑인은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라 버스를 타다 속에 이야기 속에 사라뿐만이 아니라요. 이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유명한 또 다른 일화로는 로자라는 흑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로자라는 아주머니가 버스를 앉아서 타고 가고 있는데 백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기가 이제 좀 더 높은 우월한 백인의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 나한테 자리 양보해, 일어나라고 했는데, 로자 아주머니가 그날 다리가 되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보를 거부했죠. 내가 지금 아파서 그러니까 양보를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백인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실제로 로자 아주머니가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벌금을 물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흑인들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사라의 사건에 화가 났듯이 로자 아주머니 사건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흑인들이 화가 나서 본격적인 그런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한 채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먼저 한번 페이지마다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답해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116쪽에서요. 여기서 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언제나 이래왔다. 좀 슬프지만 이 당시에 백인과 흑인 그 차별이 되게 당연했던 거고, 이전에는 더 심했기도 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장면이 처음에 나오고요. 사라는 왜 이래야 하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자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와보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자리로 온 사라에게, 그림처럼 이렇게 앞자리로 온 사라에게 뒷자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뒷자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법에 흑인은 뒷자리에 앉아야 하고, 앞자리는 백인들만의 자리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도 딱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라는 거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약간 반항심 비슷하게 든 거죠. 그래서 앞자리에 그냥 이렇게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사 계속 가지 않고 경찰을 부르기에 이르죠. 그래서 경찰관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사람들은 사라가 어떤 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나요? 자, 여기서 경찰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너희 같은 사람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법에는 나와 있단다. 너희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흑인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법을 어기면 안 돼. 이 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몇몇은 큰 소리를 질렀고 몇몇은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니까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그죠?
자, 한 아주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용기를 내! 용기를 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고, 자,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각각 어떤 처지에서 한 말일까요? 이 아주머니는 사라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시겠죠? 그러니까 즉, 왜 앞자리는 꼭 백인만이 앉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거기 그 뜻에 반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라가 법을 어겼어. 아무리 어린이라도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해줘라. 그러니까 사라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외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경찰관님이 꼬맹이가 잠시 헷갈렸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나 봐요. 자, 사라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라의 방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사라가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왜 혼란스러워 했을까요? 자, 엄마는 너에게 화나지 않았어. 너는 어떤 백인 아이 못지않게 착한 아이야. 특별한 아이야. 근데 혼란스러웠어요. 왜? 근데 왜 저는 앞자리에 타면 안 되나요? 자, 앞에서도 사라는 어머니 말씀으로 사라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착한 아이고 특별한 아이인데 경찰서로 가게 됐다는 점, 그리고 앞자리에 타면 안 된다는 점, 이런 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죠. 역시 사라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튿날 아침 이렇게 시간이 바뀌는 이 말들이 나오죠. 중간중간에 버스를 타는 대신에 걸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같이 사라를 지지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이렇게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았다. 왜 버스를 타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사라를 지지하면서 현재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버스 자리를 놓고 차별하는 이 법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버스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버스 회사가 위기에 처할 테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 회사 당황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법이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흑인들도 앞자리에 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한번 내용을 쭉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자, 125쪽을 보니까 한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묻고 답하기를 해봅시다 라고 나오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사라는 왜 버스 뒷자리에만 앉아야 했지? 자, 질문이죠. 그죠? 자, 대답을 해줍니다. 이 친구가 흑인이어서 뒷자리에 앉아야 했어. 그러니까 이때 법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야 한 거예요. 자, 다시 또 이 친구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라는 왜 버스 뒷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볼게요. 자, 대답. 사라 입장에서는, 혹은 사라가 생각하기로는 뒷자리로 돌아갈 까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라가 왜 흑인들이 뒤에만 앉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등등등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질문에는 종류가 여러 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질문한 것처럼요. 이 친구가 질문한 것처럼 내용을 읽으면, 이야기를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또는 좀 정확한 답은 안 나오지만 추측을 통해서 또는 예상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한번 이렇게 하나씩, 최소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 예를 들면, 자, 사라가
버스의 앞자리에, 자, 앞자리에 그냥 앉아버렸죠, 그죠? 앉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 사람들은 사라에게 뒤로 돌아가라고, 뒷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또 비슷하기로는 또 사람들은, 또 운전기사는 어떻게 했나요?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추측이나 예상을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느 장면이냐면, 자, 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튿날 아침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사라에게 매일 원래는 엄마랑 사라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날은 어머니께서 좀 걸어가자 라고 하시잖아요. 자, 어머니가 그렇게 물으면서 웃으려고 애쓰시지만 사라는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버스 대신에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눈에 눈물이 고였을까? 자, 이거는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왜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을까요? 이때. 네, 어머니께서 걸어가자고 하실 때 왜 눈물이 고였을까? 저 글씨가 좀 이상한데요. 고였을까요? 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먼저 해볼게요. 어머니의 심정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에게 좀 큰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마음도 당연히 어머니로서 가지고 있을 거고, 굉장히 큰일로 번졌잖아요. 그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닥칠지 걱정이 너무 되고, 그리고 또 현재로서 어머니도 사실은 불만이 있겠지만 그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 불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이 할 일이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속상함 등등등 좀 복잡한 심경이 들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각자의 질문을 최소 한 가지씩 만들어보고 스스로 답해보는 거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제 사라 버스를 타다 해서 장소의 변화와 각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봅시다. 장소를 중심으로 한번 사건을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장소를 이쪽에 써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처음에 이야기 초반에 이게 어딘가요? 자, 버스죠. 그 중에서도 자,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일단 장소들만 순서대로 써볼게요. 버스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장면에서는 경찰서, 사라가 경찰서 가게 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안아주며 얘기하던 이 부분, 사라의 방이었죠.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가 퍼져서 흑인들이 버스 타기를 거부하고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버스 정류장 앞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결되었어요. 법이 바뀌고 사라와 사라 어머니도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거, 다시 여기 버스 안으로 돌아왔네요. 그죠? 같은 버스 안인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뭐라고 정리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써본 것과 비교해가면서 조금씩 수정 보충해 볼게요. 자, 버스 안 간단히 써볼게요. 간단히. 자, 사라가 어떻게 했나요?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았죠.
자, 물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쓴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 행위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기자가 사라의 사진도 찍어가고 그런 내용을 또 신문으로 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자, 사라의 방으로 와서 이제 사라의 어머니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죠? 사라의 어머니께서는 사라를 위로해 주셨다. 자, 뭐라고 위로해 줬는지도 써도 괜찮아요. 뭐라고? 너는 착한 아이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법은 언젠가는 바뀔 거야.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위로를 해주셨죠. 이런 내용이 포함돼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 앞 다음 날이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라와 어머니는 버스를 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사라처럼 버스를 타지 않기로 했다. 네, 이 정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법이 바뀌어서 사라와 어머니는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자, 바뀌어서 사라와 사라 어머니가 버스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정리했나요? 장소에 따라서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본 부분이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정돈해서 마지막 쪽 넘어가 볼게요.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인물, 사건, 배경의 각각의 뜻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배경은 시간과 장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언제에 해당하는 것을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고요.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것을 공간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네요. 그죠? 어쨌든 시간, 장소 두 가지. 이야기에 따라서 둘 다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가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만 나오거나 장소만 나오거나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 자, 인물이겠죠. 이야기 인물. 여기서 인물이라고 해서 꼭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죠? 사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이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각각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들 누구 있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인물 사라 어머니 또 뭐 전부 써본다면 운전사, 그렇죠? 경찰관도 나오고요. 신문 기자, 뭐 그 밖에 사람들 등등등. 그리고 사건을 쓰려면 이제 줄거리를 간추려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전체적인 긴 이야기를 간추려서 한두 문장으로 쓰려면 어떻게 간추릴 수 있을까요?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았는데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흑인들이
차별에 항의해서 법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하면 어떨까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쓴 이야기죠. 다시 한번 불러주면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을 일로 인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고 흑인들이 차별에 항의해서 법이 바뀌게 되었다. 굉장히 많이 간추린 문장이에요. 그죠? 작은 칸에 정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자, 배경. 우리가 앞서서 옆에 126쪽에 장소 따라서 일어난 사건들을 차례대로 정리했었잖아요. 그죠? 그 126쪽에서 한 것은 부분을 장소를 적어본 거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적어볼게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있었던 때, 그죠? 흑인, 백인의 차별이 심하게 있었던 때, 또는 법으로 정해졌던 때, 그런 시대에 또 장소, 공간적 배경은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조금만 더 작게 오면은 사라가 사는 마을, 사라가 사는 마을이 어떤 미국의 한 마을이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써볼게요. 요즘에도 종종 사실 이제 뉴스로 나오는데요.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요즘도. 근데 이때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을 만큼 차별이 심했던 때라고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긴 이야기였고 좀 정리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라 버스를 타다.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흥미가 덜했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 읽어보면서 한번 인물의 성격들을 좀 파악해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오늘 했던 거 국어학습에서도 확인학습이 있거든요. 국어활동에서 확인학습이 있으니까요. 국어활동까지 잘 마무리하고 학습을 마치길 바랄게요.